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뜨거운 기술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여겨졌죠. 마치 손안에 작은 미래를 쥐고 있는 듯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과 LG라는 거대 공룡들 사이 마치 다윗처럼 등장해 골리앗과 맞서려 했던 작은 거인, 그 이름은 바로 펜텍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한편에도 펜텍의 휴대폰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카이폰의 감각적인 디자인에 열광하거나 펜텍 앤 큐리텔이라는 이름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기술의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펜텍은 단순히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신화의 아이콘이자 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의 살아있는 증거였죠. 중소기업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성공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오던 격동의 시기, 한때 국민폰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펜텍은 왜 갑작스러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벤처 신화의 빛나는 별이었던 펜텍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짧은 시간에 차가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냉혹함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잔혹 동화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흥미진진한 경제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펜텍의 이야기는 1991년 박병엽 회장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8살의 젊은 박 회장은 무선 호출기, 즉 삐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이 작은 기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단말기 개발에 뛰어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틈새 시장이었지만 그는 기회를 보았고 기술력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펜텍이 만든 단말기들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불과 몇 년 만에 무선 호출기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PCS, 즉 개인 휴대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의 중심은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텍은 이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7년 펜텍은 휴대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무선통신 단말기 기술을 축적해온 그들에게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지만 펜텍은 끈질기게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디자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당시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카메라폰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흑백 화면에서 컬러 화면으로 그리고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으로 변화하던 그 시기에 펜텍은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펜텍의 제품에 열광했고 그들의 휴대폰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무섭게 치솟았고 펜텍은 명실상부한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애니콜과 LG전자의 사이언이 양분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두 기업 사이에서 펜텍은 큐리텔 브랜드를 앞세워 젊은 층과 얼리 어답터를 공략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패션 아이템에 가까웠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기능은 펜텍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폰줄, 액정 보호 필름 같은 액세서리가 불티나게 팔리던 그 시절 펜텍의 제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성공의 정점에서 펜텍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냉혹한 정글이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등 글로벌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죠. 펜텍은 살아남기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더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재정난에 허덕이던 SK텔레텍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SK텔레텍은 스카이라는 고급 휴대폰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엽 회장은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고급 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수는 펜텍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펜텍 앤 큐리텔 그리고 스카이 브랜드까지 세 개의 강력한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된 펜텍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몸집 뒤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인수합병은 막대한 부채를 남겼고 이는 이후 펜텍을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성공의 환희에 취해 있었고 이 그림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 성공의 잔치가 펜텍 몰락의 서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찬 인수는 펜텍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그림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막대한 부채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펜텍의 심장을 조여왔죠. 스카이 브랜드를 얻는 대가로 떠하는 수천억 원의 빚은 단기적으로 펜텍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는 곧 새로운 기술 개발과 마케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마치 물레방아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면 삐걱거리다 멈춰서기 마련인데 펜텍은 이제 그 물을 길어 올릴 여력조차 부족해진 것입니다.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상의 통합을 넘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 겹치는 인력, 그리고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펜텍은 외형적으로는 국내 3위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그 속은 병든 거인처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빛나는 갑옷 안에 심각한 내상을 입은 전사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혼란은 기업의 기민함을 떨어뜨렸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삼성과 LG는 펜텍의 성장을 견제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제품, 매혹적인 디자인, 혁신적인 기능들은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펜텍은 이들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생산 규모에 맞서기 위해 더욱 무리한 출혈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 끝없는 소모전은 펜텍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펜텍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의외의 방향에서 날아온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은 아이폰을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이나 특이한 휴대폰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앱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했고 사람들은 익숙한 물리 버튼과 정형화된 기능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기존 피처폰 시장의 강자들은 아이폰의 등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벽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했고 자신들의 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판은 결국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는 서막이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바일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끄러지듯 조작하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확장하는 경험은 사람들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곧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등장하며 스마트폰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존의 휴대폰 시장은 마치 철옹성 같았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TV가 컬러 TV로, 라디오가 MP3 플레이어로 진화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파괴적인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피처폰 시장은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펜텍에게 이 변화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채에 허덕이며 겨우 현상 유지를 하던 펜텍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개발에는 피처폰과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설계하며 앱 생태계에 발맞춘 소프트웨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펜텍과 같은 중소기업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고 LG전자 또한 옵티머스 시리즈로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펜텍은 이들 거대 기업들이 쌓아 올린 기술의 장벽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자랑했던 독특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시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펜텍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에 실패한 기업들은 하나둘씩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했던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도 이 변화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렸으니 펜텍과 같은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펜텍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쌓여가는 적자와 줄어드는 시장 점유율은 기업을 파멸의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파도는 펜텍이라는 거대한 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침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펜텍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절망이 드리워졌고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의 관계자들은 차가운 숫자 앞에서 냉정한 계산만을 반복했습니다.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혁신의 열기는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고 직원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목도하며 한때 자신들이 꿈꿨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협상과 회생 시도, 눈물겨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채와 시장의 외면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닫힌 펜텍이라는 배를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2014년 펜텍은 끝내 두 번의 워크아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 관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모든 자산이 매각되며 벤처 신화로 불리던 펜텍의 이름은 한국 경제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의 3강 체제를 구축하며 삼성과 LG를 위협하던 강력한 도전자,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이름은 이제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펜텍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사라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수많은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사들에게 연쇄적인 충격을 주었고 그곳에 몸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 기업의 실패가 얼마나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였습니다. 펜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혁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시장의 판도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의 실패를 보장할 수 있으며 한때의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펜텍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몸집을 불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적응에 실패한 기업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생생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빛나는 야망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철저한 시장 분석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펜텍의 쓰디쓴 경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펜텍의 몰락은 한국 경제사에 지워지지 않는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의 가속화가 가져오는 산업 지형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처절한 생존 싸움을 상징하는 서사입니다. 한때 거대했던 기업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견고해 보이는 땅은 과연 영원히 안전할까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펜텍이 남긴 교훈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읽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파괴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시대의 명령이 펜텍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